너에게 음악 윤상입니다. 자, 오늘 초대된 분은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영화관에 가도 볼 수 있고 TV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있고, 점점 이 역할이 너무 많아져서 뭔가 멀티 아티스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벌써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어서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서인국 씨를 초대합니다.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와, 진짜. 와, 꾸민 듯 안 꾸민 듯 굉장히 멋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가까이서 한번. 예.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네, 저야말로 대 너무 선배님이시죠.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일단 카메라에 보고 정식으로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인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따가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네. Fallen이라는 이제 싱글을 발매를 하셔서 네. 또 오랜만에 가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네. 이게 바로 어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네. 너무 반겨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이 미쳤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이게 이유가 뭘까? 일단 뭐 잘생긴 걸 떠나서 왜 이렇게 멋있을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슈스케 1회 우승이셨죠? 맞아요. 시즌 1. 시즌 1. 네. 그때가 그럼 고등학생이었나요? 아니요, 대학생 때였죠. 그때 23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려 보여가지고. 네, 제가 지금 36이니까 네, 데뷔한 지 13년. 자네가 네, 맞습니다. 와, 이 36 얘기 안 하면 네. 기껏 봐야 한 서너 정도? 그 정도요. 네. 와, 감사합니다. 아니,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건 있어요. 동안에 뭐랄까 그 규칙 뭐 네. 이게 있어요. 제가 좀 인중도 짧고 하관이 좀 짧아요. 네. 저는 인중이 좀 길어서.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인 사람은 나이 들면 제 나이로 찾아가는데, 맞아요. 인국 씨는 어디까지 버티실지. 제가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네, 노력 중입니다. 예, 뭐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해서 가수로 데뷔하신 줄 알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배우로 네. 1997. 맞아요. 와, 거기에서 아니, 노래를 저럴 거면 왜 처음부터 탤런트로 하지 왜 노래로 시작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잠시.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일단 심야의 너무너님께서 인국 씨 너무 반갑습니다. 저의 최애 가수이자 최애 배우인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요.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다시 입덕했던 작품은 이게 뭐래? 나 혼자 산다라는 거예요. 진짜.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완전 네. 다른 반전 매력. 특히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시는 게 특히 귀여웠습니다 하는데, 네. 요즘엔 어떻게 청소는 잘 하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벌써 한 200만 명 이상이 2013년도 건데, 근데 저도 나 혼자 산다 가끔 네. 보는데 네네. 그렇게까지 자연인의 모습으로 나온 사람은 네. 역대급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진짜 솔직하게. 물론 이제 저도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출을 조금 공부를 하고 이제 연출을 하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 이 앵글 프레임 안에서 보는 거랑 이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역시. 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무슨 몰라도 말인지. 아는 척 해야지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앵글이 잡는 그게 확실히 더 극대화되게 보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랑 앵글 안에서 보는 거랑 그래서 그냥 친구들 그때 당시 친구들이 왔을 때 그냥 뭐 남자 사는 집이 똑같지 뭐 이랬는데 화면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충격적이래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일단 그런 까치머리를 하고 TV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다는 용기. 아, 네.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걸 하나 찾았는데 안 치우시더라고요. 네. 그 저도 아니 근데 나는 나이가 지금 인국 씨 2배 곱하기 2를 해도 내가 모자랄 판에 아무튼 저도 그 패턴이 그거 잘 안 바뀌어요. 요즘에 어떻게 네. 좀 치우고 사십니까? 저 요즘 인테리어에 좀 빠져가지고 아 진짜 배신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진짜. 진짜로 그 오늘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브제부터 그 다른 사람들 그 이게 집들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걸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테리어 해놓은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어가서 또 그 안에 아이템들을 링크를 걸어놨는데 제가 이거 뭐 광고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안방부터 꾸미기 시작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꾸며 나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거기에 제 옷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이제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했어. 죄송합니다. 변했습니다. 제가. 네. 아니 뭐 바람직한 거라서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그때 그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엄마 네. 우리 집 뱀 있다 뱀. 근데 나름 네. 그게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무서운 뱀이라고 해도 네. 못 만질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전부터 뱀하고는 뭔가 교류가 좀 있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대한 걸 좀 친화력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 옛날 거 있잖아요. 그건 나도 많이 봤어요. 네,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집에 동물 관련된 책을 사주셨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그 야생 동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때 당시에서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곤충부터 지금은 이제 개구리를 잡으면 안 되지만 그때는 개구리를 잡거나 뭐 도룡뇽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잡고 집에서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책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진짜 많이 키워봤죠. 진짜로? 네네. 그래서 뭐 다람쥐, 이구아나 뭐 잡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키우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서 좀 많이 귀뚜라미도 키워보고 네. 아버지가 이제 잘 때 소리 좋다고 하셔가지고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지 찢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사부작 소리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걔들도 우는 때가 따로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좀 뭐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럼 집도 그때 하고는 이사를 가셨겠다. 네네. 그렇군요. 한 3번 옮겼죠. 그 이후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인국이 차차님께서는 저는 정말 서인국이 채널 진짜 대해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채널도 여셨구나. 네, 제 너튜브죠. 아니요, 우리는 유튜브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요? 네. 며칠 라디오 갔는데 유튜브 했다가 너튜브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라디오는 아직 좀 그런 거를. 근데 우리는 네이버 나오는 모든 상표 브랜드 다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욕 빼고 뭐 다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집 거기에서 인테리어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아니 그래서 토론토 국제영화제 다녀 브이로그 잘 보셨다고. 네네. 진짜 내 가수 내 배우 너무 멋있다 하셨는데 네. 이게 토론토는 얼마 전 개봉했던 늑대 사냥. 네,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지금까지 서인국 씨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맞아요. 악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죠. 뭐예요? 아직 안 보셨으니까 스포가 될까봐 제가 좀 아끼겠습니다. 진짜? 네. 막상 뭐 사람 막 때려주고 그런 거겠지.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몸도 좋잖아요. 그때 제가 일부러 몸을 키웠어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늑대사냥의 네. 종두라는 캐릭터인데 종두. 종두라는 캐릭터 했을 때 좀 전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었던 뭔가 사이코틱한 캐릭터면 좀 되게 마르고 뭔가 눈빛이나 뭔가 행동에서 뭔가 갑작스럽게 희한하게 막 변한다거나 뒤집히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었어서 또 다른 거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그냥 딱 봤을 때 어차피 대본 자체에서도 위험하고 막 사람을 그냥 물건 취급하거든요. 막 그런 캐릭터가 이미 나와 있으니 몸을 불리자 해서 벌크업을 하셨구나. 네 근대라고 하죠. 약간 근육돼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안에 지방 안에 막 많이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먹으면서 근데 그 먹는 것도 일부러 막 치킨, 피자 이런 걸 안 먹었어요. 그럼 뭘 철저하게 그냥 밥 한 공기, 계란 7개 이걸 하루에 6끼만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네, 운동하고. 근데 다 떠나서 몸을 떠나서 네, 눈빛 연기가 너무 무서웠다고. 네, 네. 근수저 임국이님께서 네. 소름이 돋았다고. 근수저. 그렇죠. 그게 돼야 배우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까도 이제 연출을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최근에 뮤직비디오 펄런도 그렇고 네. 이 직접 뮤비 연출을 네. 하신 게 좀 있죠. 처음은 아니죠 이게. 네, 처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연기자로 데뷔한 지가 이제 10년이고요. 벌써. 네. 하긴 우리 저기 은지 씨도 한번 나왔거든요. 네. 그때 10년 딱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비슷한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현장 노하우랑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그걸 뭐랄까요? 후시 작업이라고 하죠. 네, 후반 작업. 네, 후반 작업하면서 목소리 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현장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연출을 할 때에 막히는 거는 크게 없는데 당연히 부족한 건 너무너무 많은데 막히는 거는 크게 없어가지고 좀 좋았고 그리고 공부를 따로 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편집 포인트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편집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편집부터 카메라를 공부를 레슨 받고 공부를 하고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제 남은 건 감독님이네요. 제가 근데 영화 시나리오를 쓰긴 했는데 사실 저는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상업 영화 있잖아요. 예. 크게 막 그런 것보다는 뭔가 뮤직비디오에 있는 어떤 아트적인 영상을 좀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디 영화도 아니고 일단 네네. 약간 음악과 관계된 영상. 네네. 그러거나 지금 단편 영화 시나리오는 써놨는데 네. 그건 이제 조만간 또 와,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애초에 어렸을 때부터의 꿈은 연기였습니까, 노래였습니까? 가수였죠. 그건 네. 가수로 시작해서. 명확했습니다. 근데 이제 슈스케 우승하운 후에 배우의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꿈이라기보단 사실 그때 이게 조금 저에게는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꿈이라기보다는 저한테 기회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를 데뷔하고 나서 뭐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수를 데뷔하고 나서 좀 무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좀 2년 동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 옛날에 알아요. 네네. 지금은 아예 없죠. 많이 없어졌는데 거의 없죠. 그때만 해도 종합편성 채널에서 맞아요. 우승하고 이러면 맞아요. 이제 공중파에서는 약간 배척한다 그래야 되나? 그쵸. 환영받지 못하는 맞아요. 분위기가 있었죠. 예. 지금은 종편에서 뜨면 바로 그냥 네네네. 가는데 네. 그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딱 저한테 이제 마지막 맞아. 딱 그 거리였을 때 제가 이제 그거였는데 그랬구나. 그러면서 2년 동안 뭐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랑비라는 작품이었어요. 네. 네, 윤석호 감독님 건데 네. 그 감독님께서 이제 그 역할이 근석이랑 장근석 씨랑 윤아 씨가 주인공이었고 그 옆에 운동권 학생 옛날 70년대 80년대 운동권 학생이고 노래 부를 줄 아는 캐릭터를 원하신 거예요. 딱이네. 그래서 가수 친구들도 미팅도 많이 보고 했었을 때 제가 그때 이거라도 진짜 너무 간절하게 진짜 하고 싶다 해서
원래 서울말로 돼 있었던 걸 제가 연기를 할 줄 모르니까 네. 사투리로 준비를 해갔어요. 사투리를 준비를 해갔는데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착착 감기니까. 네네 그때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힘든 시간이라고도 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배우 안 했으면 어쩔 뻔하는 기분도 네. 있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네. 본인의 길을 찾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특히 이 늑대사냥이라는 작품이 말이죠, 여러분. 해외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네. 이 연출하신 김홍선 감독께서 헐리우드에서 엄청 유명한 영화 에이전시가 있어요. WM인데 여기 소속된 감독들이 리들리 스콧, 쿠엔틴 맞아요. 타란티노, 네. 박찬욱 감독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이후로는 8년 만에 한국인 감독으로 네. 계약을 했다고. 맞아요. 와, 그러면은 우리 김홍선 감독님과 차기작도 뭔가 또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네, 저희는 근데 많은 얘기를 해놔가지고 사실 영화 개봉 전부터도 많은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개봉 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너무 잘 됐고 사실 뭐 한국에서의 성적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저희 영화를 좀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면서 네.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아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화제작이었고요. 네. 아직 OTT 서비스로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오면 보려고 제가 계속 네, 기다리고 아직 안 있는데. 나왔구나. 네.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오늘 넷플릭스에 그 이정재 배우가 연출했던 헌트가 네. 풀렸더라고요. 네. 한산도 나왔고. 네네. 그래서 봐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네. 찾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배우 얘기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네. 근데 일단 뭐 뮤비 연출까지 하셨는데 네. 당연히 그러니까 곡도 쓰세요. 네, 윤국 맞아요. 씨가 팬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지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OTT 나왔다고요. 그게 이제 어느 채널인지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별사랑 너무너께서 호스트님 서인국 씨가요 김이나 작사가님하고 같이 쓴 곡이 있었어요. 아득한 먼 훗날 우리가 라는 곡. 이 곡의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작사 작곡까지 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니 하면서 비하인드를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 OST에 들어간 곡이죠. 네, 멸망 작품에 네.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라는 그러니까 그 제목 작품. 때문에 깜짝 놀랐었어요. 네. 박보영 씨랑 했었던 작품이었는데 그러게. 거기서 이제 아득한 먼 날 우리가 아득한 먼 날 우리가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김이나 작가님한테 요청을 했죠.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셨더니 좋아하죠 이나 작사. 김이나 작가님이 딱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저희가 뭔가를 하게 됐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나 씨 스타일을 알아서 네. 서인국 씨 같은 캐릭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과 이렇게 해서 작업을 같이 하게 근데 됐어요. 작사는 그렇다 쳐도 작곡까지 네. 보면은 요즘 아재 팀까지 꾸려가지고 맞아요. 만들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보니까 박경현 씨라는 분하고 같이 맞습니다. 네. 공동으로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본인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작곡에 처음 도전한 곡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사실 음악하는 뭐 많은 분들이 곡 만드는 거는 이제 거의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그거를 내놓냐 아니면 뭐 발매를 하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시 이렇게 해서 작업을 빌드업 해가지고 나오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예전부터 했었는데 네, 전문적으로 좀 더 저의 부족한 점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팀을 만들었고 그 팀 이름을 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한지는 크게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 팀 이름이 서신에. 맞아요, 서신에. 총 몇 분이서 크루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3명입니다. 3명. 네.
저희가 또 알만한 작곡가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이제 저랑 친한 멤버들만 딱 구성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뭐 누구는 써서 뭐 그냥 일단 회사가 오케이를 해야 되고요. 네. OST 같은 경우는 연출자가 네. 마음에 들어야 이게 실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으셨다는 얘기니까 그게 그래서 놀라운 거죠. 너무 감사하죠. 네,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왕귀여운 치와왕님께서는 인국님이 직접 꼽는 가수로서의 서인국을 소개할 수 있는 곡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럼 아주 예전 곡부터 네. 그 사랑의 유도 네. 있고 네. 그 무렵 뭡니까?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딱 머릿속에 스치는 곡이 딱 두 곡이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돌아오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돌아오는 길? 네, 돌아오는 길이 언제적이지? 제가 고교처세 왕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을 때 OST였거든요. 아, 그것도 OST구나. 그 네네. 드라마는 기억나요. 네, 제목. 그때 곡이 좀 더 그 무드가 분위기가 제가 좀 좋아하는 분위기였었어서 지금도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너라는 계절이란 곡과. 너라 네. 우리 작가님들은 All For You라는 곡을 뽑아주셨다고. 네,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올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이건 뭐 히트곡이니까. 네네. 예, 그렇군요. 8640님이 문자로 물어오신 질문입니다. 우리 서 대표님 6월에 앨범 러브앤러브가 나오고 드라마 미남당 출연해 OST 작업도 하시고 또 소속사의 가수 남영주 씨 노래 이분 영주 씨의 뮤비까지 연출을 하셨고 네. 정말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시 펄른으로 돌아오셨는데 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지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인국이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라고. 이런 열정은 뭐 일단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는데 또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나리오나 콘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0년 동안 계속 보던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게 됐는데 사실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같이 쌓아가면서 만드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나와서 연출도 했고 뭐 음악도 만들었고 작곡도 했고 저희 팀이 있고 프로덕션 동생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부 다 그 친구들 아니면 저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아니 뭐 그렇게 뭐 남한테 공을 돌리면은 뭐 네, 누구나 다 하게. 제가 좀 잘한 부분도 있죠. 네, 저의 감성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네. 그거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지금 자기 삶을 즐기는 듯해 보여서 네, 그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몸에서 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는데 막 네. 멋있어지는 부분의 하나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이 서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직접 회사를 만드시기도 한 겁니까? 진짜 대표예요? 아니면 별명이에요? 저희 회사 대표님들이랑 네. 함께 레이블을 만들어서 음. 음악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쪽 레이블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진짜 있죠. 대표구나. 아까 저도 이렇게 프로필 찾아보는데 네, 그러니까 음악으로서의 활동하시는 회사가 따로 있고 네, 배우로서는 또 다른 회사. 맞아요. 그 회사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배우들이 네, 맞습니다. 선배님들이 와 있는데 네. 거기 딱 서인국 네, 딱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음악 쪽 라인은 공동 대표로. 네. 그렇구나.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정찬희 대표님이랑 장두봉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허락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대표직은 사실 좀 네. 영역이 다르잖아요. 연기하고 노래하는 거랑은.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수익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스토리제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모든 수익이 음악을 해도 모든 수익은 스토리제이에서에 대한 정산이겠죠. 근데 그런가? 아이르뮤직을 하면은 그 수익이 나누기로 했어요. 저희가 음악 쪽은 이쪽이고 배우 쪽은 이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스토리제이 회사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손해인 거잖아요. 뭐 그쵸. 뭐 손해라기보다는 뭔가 뭐 나눠서 네. 뭐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즐거울 수만은 없겠지만 네네네 맞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미래를 보는 투자라고도 할 수 있지 네. 않을까요? 맞아요. 음악적으로 인국 씨를 믿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런 사연에서 그러면 남영주 씨가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음반 회사 이름 뭐라고 네, 하죠? 아이르뮤직입니다. 아에르뮤직. 아에르뮤직. 네. 공동 대표신데 이름을 어떻게 무슨 뜻으로 만드신 거죠? 그냥 발음이 예뻐서 그게 공기거든요. 아에르가 네. 아. 공기를 저기 그리스어였나 스페인어였나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의미를 저희가 찾다가 그냥 음악이 사실 귀로 듣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뭐 길을 가다가도 무슨 어딜 가든 어느 공간을 가든 음악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숨 쉬듯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담아서 아이르뮤직이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소리를 못 듣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악은 소리의 공기의 진동이니까. 네. 좋은 회사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영주 씨가 아이르뮤직에 네. 계신 분이고, 네. 그래서 다시 꿈이라는 곡.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이 놀랄만도 한 게 아까 네. 그 8640님이 네. 이분 비디오 나온 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그것도 연출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본인도 지금 펄른이 한 곡짜리 싱글이 아니라 두 곡이 네. 들어있고 네. 인스트도 들어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궁금해지기는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바쁘게 네. 살까. 사실 펄른과 어린 날 같은 경우는 곡 자체를 이제 그 뭐랄까 데모곡을 만들어 놓은 지는 좀 됐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엄청 빠듯하게는 아니고 그래도 순차적으로는 좀 잘 준비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 뭐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네. 걸 이제 조금씩 풀어놓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볼수록 멋있다라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빛나는 초록님, 작년 크리스마스 캐럴 작곡을 브이로그에서 피아노 한 대로 시작해서 점점 음악이 쌓아지면서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활용점정이었던 벨 사운드까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위해서 가이드를 직접 드시는 게 너무 멋있었대요. 네. 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감사합니다. 브이로그까지 다 보시는 분인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캐럴도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네, 작년에. 제목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데이.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잠깐 뒤에 들어볼 수 있나요? 전주부터 캐럴이네요. 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곡인 게 저희 회사 스토리제이 전 배우분들이 다 참여하셨고 진짜? 네, 인트로 벌스를 들어보시면 김태희 선배님께서 노래를 직접 하셨습니다. 김태희 씨가? 네. 그분 노래 잘 안 하지 않아요? 아마 처음 보실걸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광고에서 조금씩 하시는 거는 있는데 네. 그거 말고는 아마 그 인국 씨의 설득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이제 두봉 대표님 설득. 그 대표가 뭐지? 저는 그지? 아직 어려워서. 네. 그러고 보니까 크레딧을 읽을 수가 없을 만큼 스토리제이의 모든 배우분들이 전부 함께 한 소절씩 불러도 모자랐겠다. 네, 그거 나누는 것도 엄청 머리 아팠어요. 그쵸. 네. 누구는 조금 부르고 이러면 섭섭할 네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벌써 1년 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벌써 12월인데 네. 슬슬 이제 모두가 네. 이거 많이 좀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네. 메리 신나는 메리 노래니까, 크리스마스 데이.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네. 작년 12월 10일 날 발매됐던. 그럼 블라인드 테스트라면은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곡들 갖고 서로
경쟁을 했던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이 곡은 인국 씨가 참여한 곡이고. 네. 그러면 다른 곡들에는 뭐 받은 곡도 있고 다른 아티스트가 만든 곡도 있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듣다 보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듣다 보면 세뇌가 되죠.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저도 이게 뭔가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공평을 확실히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곡들을 다 회사 전 직원 계실 때 틀어놓고 누가 어떤 곡이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거수로 시작을 했죠. 야, 근데 그럼 애써서 거기다 곡을 피칭했던 다른 작곡가분들은 헛고생하셨네. 근데 사실 그런 작업들이 좀 많으니까. 네. 그쵸. 그 비일비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서인국 씨의 승리로 이 곡이 이제 타이틀곡이 되었고. 네. 여름 가을님께서 우리 서 감독님 남영주님 뮤비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보다 또 반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촬영팀을 직접 섭외하고 영주님한테 컷에 대한 설명할 때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건 뭐 봐야 알죠.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비하인드까지 멋있었던 얘기를 들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 남영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활동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연기자로서 그 앵글 안에서 움직이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있어요. 바스트를 찍을 때 앵글상 뒤에 있는 인물이랑 조금 교차로 포커스 이동을 하고 싶은데 야, 어렵다만 뭐. 네, 그 흐림 정도를 앞에 있다가 뒤로 갔다가 이걸 하고 싶은데 거기서 조금만 액팅 이제 움직이면은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앞으로 갈게 하면은 이제 이 프레임에 대한 그 연기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조금이 그냥 한 걸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미세한 차이에 이게 주마우시 왔다 네. 갔다 달라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조금씩 움직이면은 약간 요렇게만 살짝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포커스가 나가니까.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뒷사람을 가리니까 요 정도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네. 그럼 완전히 감독님 포스가 났었다는 얘기. 옛날에 뭐 제가 많이 혼났던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네. 솔직히 뭐 아직 좀 이릅니다만은 네. 연출할 때가 더 재밌어요? 연기할 때가 더 재밌어요? 정말 달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저는 연기가 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연기는 제가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아직 더 할 날이 많겠지만 뭐 힘들었던 적도 있고 슬펐던 적도 있고 막 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고 뭐 미치게 좋았던 적도 있는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연기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미친 듯이 좋고 네 그리고 연출 쪽은 이제 새로운 어떤 느낌이라 아직 설레요. 네 물론 연기도 아직도 설레긴 하지만 이건 아직도 설레는 거랑 이 친구 이 연출이라는 친구는 좀 뭔가 새로워서 되게 더 알고 싶다. 되게 설레는 친구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야, 이게 뭐 좀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아하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 볼 때 우리가 많이들 매력 있다고 하는데 인국 씨의 매력은 본인이 뭘 꾸며내서 멋있어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그렇게 따면 뭐 연기 10년 한 사람이 다 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노래면 노래, 연기를 또 연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10년 되다 보니까 연출이나 이런 데 자연스럽게 또 사랑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 일 안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뭐에 빠져가는 모습이 인국 씨를 멋있게 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역시 이 사람은 대화를 나눠봐야 아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펄른 작업하시면서 네. 뭐 좀 TMI 같은 재밌는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았죠.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 뮤직비디오에 피아노가 나와요. 피아노가 나오는데 뮤직비디오 내용이 약간 이제 헤어진 연인에 대한 흔적들을 보고 덤덤하게 있다가 네. 이제는 좀 내가 덤덤할 수가 없겠다. 이제는 나도 좀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흔적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우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네.
그거를 좀 의미를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왜 남자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집에 뭐 전 여자친구의 흔적이 현 여자친구가 봤었을 때 이거 왜 있어 이러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글들도 많은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뭔가 남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거죠. 이별을 해도. 근데 그런 거에서 플러스로 좀 더 아픔을 좀 더 집어넣어 보자. 아픔을 집어넣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더 폭발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불을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안드레아스라고 비정상회담 나왔던 친구인데 알죠. 네, 안드레아스가 같이 했었어요. 네, 그 친구도 프로덕션 팀이 있고 해가지고 친구가 막 그 당근마켓에다가 막 무료 나눔 같은 거 가구를 좀 알아보다가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영창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많이 비싸잖아요. 뭐 근데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너무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태운 거예요? 네, 그걸 태운 건데. 그거 좀 더 망가진 거. 낙원 가면은 많이 망가진 것도 있을 텐데. 네, 근데 급해가지고. 당근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안드레아스가 피아노에 대한 걸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친구랑 둘이 가가지고 들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들리지. 240kg잖아요. 업라이트인데.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게 될 줄 알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막 시무룩해 있다고요.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좀 잘하고 싶었는데 형한테 실망시켜줘서 너무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기죽는 꼴을 제가 못 봐요. 동생들이. 그래서 오케이 가자 이런 다음에 그 밤에 동생들 다 불러가지고 한 4명이서 가가지고 뭐 카페트 깔아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차에 싣고 그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다시 내리고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마무리를 하게 됐죠. 보통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는데 네. 해체하면 되는데 그걸 아예 저희는 몰랐던 거죠. 그 친구가 갔던 멤버가 2명이었는데 안드레아스랑 주스라고 그 마녀2에 나오는 배우래요. 네, 그 친구 저도 그날 처음 봤는데 한국말 너무 굉장히 잘하고 엄청 잘생겼는데 마녀2에서 그 문짝 갖고 액션하는 그 친구 아닌가요? 제가 2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거기 외국인 하나 나오는데. 네, 그럼 아마 그 친구일 거예요. 잘생겼어. 그 친구랑 둘이서 가가지고 피아노 들다가 실패해서. 그 친구는 아닙니다만 몸 되게 좋은 분인데. 네. 둘이 해서 안 되죠. 아무리 피아노는. 네. 이건 궁금해요. 이거를 일단 좀 들을까요? 지금 말 너무 궁금한데 우리 피아노 어떻게 태우는지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일단 보고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평소 때 우리가 음악만 듣는데 그냥 뮤비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호흡 한번 가다듬고 그리고 가죠. 자, 서인국 씨의 신곡 어제 발매된 Fallen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흘렀지. 넌 요즘 어떻게 지내? 한동안 멍하게 지냈어. 먼지 쌓인 기억들만큼 뾰족한 마음들이 미워하려 해도 You're my light that is falling from the sky. 기억 속에 남겨있는데 난 이렇게 볼 수 없는 널 찾으며 방황할수록 더욱더 그리워 우리 그날들이. 우리의 그날을 기억해. 하늘에 비가 내렸지. 우산에
흐려진 얼굴 마지막까지 널 못 봤어. 흐려진 추억에도 뚜렷이 남는 Your heart that is falling from the sky. 기억 속에 남겨 있는데 난 이렇게 볼 수 없는 걸 찾으며 방황할수록 Your heart that is falling from the sky. 기억 속에 남겨 있는데 난 이렇게 볼 수 없는 걸 찾으며 방황할수록 더욱더 그리워 우리 그날들이. 그저 어떻게라도 네 옆에서 숨 쉬고 싶어. 추운 겨울이 와도 네가 없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날 테니까. My world has been falling without you. 너 없이는 무너져 갈 뿐. 살 수 없는 맘이라 해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난 그냥 여기 서서 널 기다릴게. 내 맘이 언젠가 날 볼 수 있기를. 야, 이게 와, 피아노에 불 아니 이런 건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상징적이긴 하지만 저게 슬로우가 살짝 걸린 거겠죠? 네, 고속 촬영을 좀 했었죠. 굉장히 멋있네요. 네. 그 혹시 뒤에 불타는 피아노 소리는 현장음 녹음하신 아니요, 거예요? 현장음 말고 이제 따로 소스를 썼어요. 네, 요즘에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직접 피아노를 불태우는 줄 끊어지는 그런 소리 같은 걸 샘플링해서 네. 팔아요. 아마 저기 편집을 이제 안드레아스 그 친구가 하면 제가 옆에서 이제 이런 컷을 쓰는 게 수도 있겠고 이런 편집까지. 디렉팅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음악 줄이고 이제 그래, 현장 사운드 나오잖아요. 갑자기 예. 거기서는 현장 사운드 거의 있었고 차 소리 빼고 네 현장 사운드를 쓰고
가구 던지고 이런 것들은 다 현장 사운드고 그 뒤에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입히는 거는 현장 사운드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희 마이크를 따로 안 달고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카메라에 제공되는 마이크로만 했거든요. 그러면 좀 그저 극대화가 어렵죠. 네네. 그래서 그것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무튼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거의 가구를 다 갖다가 네. 감자도리님이 와 인국이랑 같이 뮤비복이라니 그 은근히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본 겁니다. 네. 예. 화면 너무- 나가는 동안 인국 씨 표정도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부끄러워요. 예. 뭐 보시다가 혹시 더 생각난 재밌는 일은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너무 추웠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전날 첫눈이 왔어요. 첫눈 온 날 찍으셨구나. 네, 장소는 첫눈도- 어디예요? 저기. 저기 포천입니다. 꽤 멀리 가셨네. 네, 꽤 한남동 이태원에서 촬영하고 집을 이제 안드레아스 집에서 촬영했어요. 안드레아스 많이 등장하네. 네네. 그 친구 집에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천으로 다 이동을 해서 네, 거기서 촬영하고 촬영 끝나고 나니까 되게 작은 눈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기분 진짜 좋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어제 제가 발매했잖아요. 네. 어제도 또 눈이 왔어요. 나 못 봤는데. 어제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만 볼 수 뭐 있고. 동네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 뭐 서울은 넓어서. 네. 아니 호빵님께서 피아노 태우는 장면 어떻게 찍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네. 뭘 태우려면 진짜 그거는 한 테이크로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껐다 다시 지를 수도 없고. 네. 뭔가 미리 태우기 전에 어떤 설정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준비? 일단은 가구로 나오는 이 나무들 있잖아요. 여기도 네.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거가 다 되어 있어요. 방화 네, 뭐 그런 이렇게. 것도 좀 되어 있고 잘안 코팅들이 타죠? 되어 있어요. 네. 네, 잘 안 타요. 네. 그래서 저희가 휘발유를 해가지고 발라서 아. 이제 좀 기다리고 촬영을 했고 어. 그 위에 겉면만 일단 간단하게 하면은 저기 아까 백에서 살짝만 보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겉면만 해가지고 한 10초면 사라져요. 그쵸. 네, 10초면 다 사라지고 음. 촬영하다가 이제 충분히 이제 불로 가자. 이때부터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뛰어다녔죠. 왜냐면은 정말 이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인데 해봤자 1시간도 안 돼. 한 30분, 40분이면 다 탈 거예요. 그쵸. 네. 너무 타면 형체도 없어지고 저기 네네. 피아노인지 뭔지 모르고. 근데 다행인 거는 피아노 안에 이제 철제로 이 어떤 공간 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있어서 좀 오래는 버티더라고요. 아. 다른 가구들은 그냥 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그쵸. 네. 큰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안드레아스 안드레아스 땡큐. 뭐 오늘 안 모셨지만 네.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또 알 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면서 이제 스케일도 작지 않은 뮤비를 연출을 하셨고 네. 앞으로 그러면 이 곡으로 뭐 음방 같은데 좀 한 바퀴 도셔야 되나요? 어떻게? 일단 음방은 계획이 좀 없었고요. 너무 급하게 아. 준비했었고 사실 뮤직비디오도 좀 늦게 찍어가지고 사실 티저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보여드려야지 더 재밌을 텐데 기다리는 좀 맛이 급하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게 일정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도 오게 되고 아유 별 말씀요. 네. 우리가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번 펄른 가지고 뭔가 홍보하실 수 있는 할 계획이 많이 없는데 특별히 네. 너에게 음악에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네.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신 김에 네. 저희는 이렇게 게스트 오시면 질문과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서인국의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Everywhere 플레이리스트. 아까도 이제 운전하고 가는 씬이 나오는데 네. 운전을 뭐 직접 할 일이 개인적으로는 있겠죠. 네네. 예, 뭐 저기 사적인 일일 때는 네. 그럴 때는 제일 많이 듣는 음악이 어떤 곡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이제 R&B 팝을 좀 제일 많이 들어요. 네. R&B. 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좀 제대로 시작을 했었던 게 흑인 음악, R&B, 뭐 힙합 약간 이런 쪽이어가지고.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익숙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수로서의 있을 때 뭐 발라드에 가깝거나 아니면은 사랑 이유나 이런 것들 좀 미디엄 템포 곡이나 네. 이런 거에 가까운 모습들이 있을 텐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있을 텐데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음악들을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어떨까라는 그 저 혼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그냥 계속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좀 자극이 되는 이제 가수들이 요즘에 벤슨 분이랑 벤슨 분. 네, 제이크나 뭐 바찌 뭐 이런 가수들. 네. 예. 나 너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도 한참 최근 음악들 잘 못 듣다가 네. 이제 여기서 호스트를 하면서 이제 자꾸 듣게 되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 네. 얼추 아는. 네. 너무 유명하죠. 그 네. 중에서도 한 곡 또 골라주신다면은. 제가 이제 벤슨 분의 고스트 타운을 제가 어, 정말 좋아하는 곡이죠. 지금 저기 나오는 글씨는 우리 인국 씨 손글씨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고스트 타운을 적어주셨어요. 맞습니다. 벤슨 분. 네. 맞아. 창법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한국에 와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촬영하시고 네, 이러고 한국에서 공연도 하시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가고 나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요새 그 사람이 왔다고 네. 그만큼 약간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 한국도 안 가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들 사이에서. 아, 한국 네, 그쵸. 네. 벤슨 분의 작년 10월 발매곡 고스트 타운을 차에서 가장 자주 듣는 곡으로 네, 선곡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혹시 이제 지금까지 녹음하면서 네, 인국 씨 정도면 일단 슈스케 1회 우승자니까 네. 노래하는데 뭐 한 1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오래 걸렸다 내가 생각해도. 네. 그런 곡이 있습니까? 노래할 때 고생한 곡?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슈퍼스타 K 때 부른다 외에 네. 이제 회사에 부른다. 들어가서 부른다 맞아. 네, 정식으로 냈던 노래가 사랑의 이유라는 예, 노래였거든요. 예. 그때 진짜 좀 꽤 오래 녹음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젤리피쉬랑 계약하시고 낸 첫 네, 맞습니다. 번째 네. 누구예요? 황세준이 잡았어요? 김도훈이 잡았어요? 이거 두 분 다 계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여기 또 랩도 있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랩은 또 라이머 형이 또 이렇게 좀 봐주시고. 진짜? 네. 야, 우리 귀한 신인 데뷔시키느라고. 네, 어벤져스가 뭐였죠? 그러니까. 네. 완전 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국 씨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어렸으니까 네. 그 당시 뭐 황세준, 김도훈 같은 프로듀서들이 네. 다시 하라면 다시 해야지 뭐. 그럼요. 근데 약간 억울하진 않았어요? 나 잘한 전혀. 것 같은데 왜 다시 하라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귀가 저한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자.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랬고 지금은 만약에 이제 하라 그러면은 네. 형님 좀 힘들어요 형님. 아니 그리고 힘든 걸 떠나서 내가 들었을 때 됐으면 된 거지. 괜찮은데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죠 지금은. 그쵸, 10년 전 네네. 일입니다. 그럼요. 역시 예전 처음에 녹음했던 곡들은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그 은근히 OST에 본인 노래도 많이 참여를 네.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참여했던 OST 최애 OST라고 하는 사실 뭐 아까 고기초 생활 돌아오는 길을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그렇죠. 돌아오는 길.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작품이 하나 있거든요. 왜요? 왜? 그 작품 자체가 너무 슬픈 작품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게 연기를 했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조금 힘들었고 뭐 그런 작품인데 하늘에서 내린 이렇게의 별이라고. 알죠. 네, 그 작품의 별우리라는 노래를 이제 정소민 씨랑 함께 불렀죠. 네. 크레딧 보니까 네. 정소민 씨가 작사에도 참여하신 거예요? 네, 같이 썼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네. 이게 한 언제쯤일까요? 몇 년 됐죠? 한 5년 됐을걸요. 그 정도 된 네, 것 정확한 같습니다.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네. 여기 정소민 씨는 이번에 늑대사냥에도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같은 회사? 아니요. 그 저는 몰랐는데 이제 소민 씨가 하게 됐다 해가지고 잘 됐다고 감독님 너무 훌륭한 친구라고. 네. 뭐 연기 굉장히 뭐 너무 잘하시는 잘하잖아요. 분이고. 네네. 뭔가 이때 하늘에서 내리는 이렇게 별 때 케미를 보고 감독님이 좀 좋게 보셔서 캐스팅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럴 수도 그러려면 있죠. 사실 멜로 쪽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너무 하긴 네. 너무 장르가 달라서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시는. 네네네. 근데 배우로서는 그 정도의 변화면 본인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희열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부럽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부럽다. 그리고 이 모습이 네. 제가 막 타투도 막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와 그거 진짜 어떻게 매일 어떻게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놓으면 좀 며칠 가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제가 네. 약간 스티커 같은 거 알러지가 좀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이제 옛날에 다 그렸잖아요. 네. 이 정도 그리려면 한 7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통합 작업 시간 이제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게 다 그거겠지만 어마어마한 작업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에 이제 잘 나와서 붙이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그거잖아요. 네, 자기가 봐도 막 거울 네. 보면서 막 이쪽이랑 다 막 있으니까. 피부 색깔이 안 보일 만큼. 네, 재밌어가지고 네. 촬영하고 뭐 크게 땀도 없고 첫 촬영이었으니까 네. 저 이대로 그냥 자고 와도 괜찮아요? 이랬더니 괜찮다고. 네. 네, 그 타투코리아 대표님이 네. 괜찮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다가 왔는데 뒤집어졌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그거 게 잘못이 아니라 제가 스티커에 대한 알러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약한 거죠. 아니 딱 봐도 얼굴이 뽀해가지고 동안인데 네. 저런 피부가 네. 좀 약해요. 네.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아플 때 링걸 맞았을 때 음. 요렇게 붙이는 스티커 있잖아요. 밴드 같은 것도 네. 보면은 저녁에 떼면은 되게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아유. 좀 따끔따끔 했었거든요. 그거를 소녀야 피부가. 근데 그거를 제가 온몸에 스티커를 붙일 줄은 처음 경험해보니까 어떻게 그럼 그 다음 촬영 못할 뻔했겠다. 그때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저는 계속 힘들었죠. 물론 이제 매일 촬영한 게 아니에요.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촬영한 거는 아니라서 네. 좀 쉬다가 오고 하는데 저는 진짜 간지럽고 따갑고 약 뿌리면 진짜 너무 아프고 이랬는데도 이 화면 안에 제 모습을 보면은 그걸 또 잊어요. 참아지는구나. 네, 참 미안하더라고요. 야, 네. 그게 또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아무튼 고운 피부는 당연히 자극에 약합니다. 네, 주의하시고. 네, 민국 씨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 장소는 혹시 노래방도 가세요? 너무 좋아하죠. 그러시구나.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하긴 뭐 예전에 뭐 데뷔 전에는 연습하려면 노래방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 그쵸, 연습실도 있고 한데 네. 저는 너무 좋아해서 집에다가도 방음부스를 해놔가지고 진짜? 친구들이랑 술 먹고 오. 2차 가실? 이러면 이제 제 방으로 가는 거죠. 거기 반주기도 있어요. 네, 요즘 이제 유튜브에도 다 좀 있고, 있고 네, 제가 하니까. 그런 스피커를 좀 해놨어요, 마이크를. 뭔지 네, 알죠. 그래서 저희 회사 권수현 배우랑 자주 저희 집에서 술을 먹는데 그 형이랑 또 이게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노래 맨날 부르고 네, 술도 한잔 하고. 그럼 뭐 제일 즐겨 부르게 된 노래는 본인 노래입니까? 전 제 노래 절대 안 부르습니다. 네, 아주 당황했네. 정색을 하시네. 네, 되게 어렵고 민망하고 해가지고 네. 제 노래 잘 안 불러요. 그럼 어떤 곡 부르세요?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하고 음. 그리고 뭐 요즘 꽂혀 있는 곡들 뭐 이런 곡을 많이 부르는데 저의 18번 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곡이 이제 유재하 선배님의 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네. 야, 이건 뭐 그쵸, 놀라울 것도 없죠. 사실 가만히 있어 계산을 해보면 인국 씨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나 아니면 제가 87년생이니까 그 즈음이다. 네네. 예, 8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변하죠. 이런 네. 곡은.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콘서트에서도 잠깐 부르고 했었어요. 진짜. 네.
그렇구나. 그 좀 지난 얘기지만 더 지나서 사춘기 때는 MP3 세대입니까? CD 세대입니까? 둘 다 있습니다. 오, CD도 네. 있었어요. 네, CD 플레이어도 있었고 그때만 MP3도 해도? 있었고. 네. 아니 왜냐면 가늠이 잘 안 돼서 저는 네. 뭐 20년 이상 이렇게 차이 나고 이러면 네. 얘네들이 무슨 세대지? 이러니까 MP3 CD를 들었을 세대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사춘기 때 가장 많이 들었다 나는 이 노래를. 유재하 선배곡인가? 그것도? 사춘기 때 오히려 저는 유재하 선배님 곡을 좀 더 나이가 들고 알게 됐고. 아 진짜. 네네. 그때는 제가 이제 보이즈 투맨이나 R&B 스티비 원더, 좋아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시스코라는 가수를 알게 되면서 인컴플릿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시스코 막 혹시- 드루힐 그룹의 메인 보컬로도 활동을 하고. 시스코가 똥송 부르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 난 그것만 기억나지 왜? 네, 똥송 똥똥똥똥똥 똥똥똥. 하는 거. 네. 아시는구나. 알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분위기 있는 네. 와 이런 R&B도 했구나 이분이. 네. 난 똥송 워낙에 너무 맞아요. 세서 네. 저분 약간 뭐 Who Let the Dogs Out 뭐 이런 분인 줄 맞아요.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와, 야 이 딱 그 R&B 정석의 리듬이네요. 네. 너무 좋아하는 이때 당시가 아마 R&B 소울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99년 Incomplete. 이건 내가 몰랐었는데. 명곡입니다. 굉장히 로맨틱한 분이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듣던 음악들이 거의 이런 이제 R&B 아까 얘기했던 네. 뭐 그런 유의 곡들을 들으면서 가수의 네네. 꿈을 키우셨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장소는 영화관이에요. 지금 조만간 내가 볼 때 한 늦어도 2, 3년 안에는 본인의 영상물로 네. 이 짧은 거 말고 네. 좀 장편 이런 거를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은 네. 길어지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능력이 아직 부족한 거죠. 이 짧은 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쓰다 보니까 주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 만약에 본인이 영화를 만든다면 네. 엔딩에 혹시 너무 이른가 이런 질문은 만약에 인국 씨의 인생을 네. 영화로 만들었어요. 네. 뭐 약간 뭐 간접 다큐일 수도 있고 네. 그게 했을 때 아무튼 네. 마지막에 크레딧 딱 올라갈 때 네. 나왔으면 하는 네. 그런 곡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친한 형이 있는데 방짱이라는 형이 있어요. 방짱. 네. 연예인은 아니시고. 네네. 네. 그 형이랑 한번 12월 마지막 날부터 이제 1월 첫 번째에 대한 캠핑을 갔어요. 그런 것도 가는구나. 네. 친구들이랑 갔는데 음. 딱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밝을 때. 네, 카운트다운 할 때 그 형이 이 노래를 갑자기 탁 트는 거예요. 일문도라는 곡인데. 엄청 유명하죠. 네,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영화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노래를 제가 처음 접했거든요. 우리는 뭐 이거 지금은 이제 About Time. 네, About Time. 지금 흐르는 버전은요. 우리 네. 그 유슬기 백인태 씨 그 듀에토라고 네, 이분들도 불렀고 또 유채원 씨라고. 네 많이 불렀어요. 네. 제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찾아봤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이태리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곡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이 곡을 들으시고 네, 그 노래를 듣고 너무 벅차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엔딩 크레딧이 이제 올라갈 때 사실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좀, 끝은 시작과 맞닿아 있으니까. 네, 어떤 장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음악이 어울리는 엔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해요. 역시 다 계획이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혹시 뭐 본인은 아까 이제 가수로서 활동이 좀 여의치 않아서 배우를 하게 됐다고 했지만 네네. 그래도 결정적으로 연기라는 걸 좀 꿈꾸게 된 그런 영화나 작품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는 있죠. 사실 이제 언젠가는 나도 배우분들이 하는 것처럼 작품에 연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 이런 생각은 당연히 배우 전공하신 분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못했죠. 제가 가수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거 똑같이 가수 쪽을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냥 뭐 약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뭐 극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절하다거나 네. 막 좀비가 나온다거나 네. 그 안에서의 인간성이 진짜 100% 솔직함이 나오는 그런 연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약간 저런 거 진짜 해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특별한 작품보다 어떤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볼 때 네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물론 뭐 음악을 병행하시지만 네. 어떻게 볼 때 저는 좀 더 연기 쪽으로 더 인국 씨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아마 그게 노래를 하던 분이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네. 노래라는 친구가 저 정도까지의 깊이 있는 연기를 하는구나. 아니 깊이도 깊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표정이나 너무 이렇게 뭐랄까 연기자로 태어난 사람처럼. 아, 감사합니다. 그 갭이 사람을 좀 이렇게 놀라게 하는 네. 그런 매력이 있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국 씨와 함께 펄른 얘기 겸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 너무 다양한 곡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네.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인국 씨한테 음악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저의 근본. 근본. 네. 저의 그렇죠? 시작점. 사실 음악을 시작함으로써 이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고. 네. 만약에 음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리에 있었을 때는 네. 또 다른 저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네. 시점이지만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음악에서 배운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이 풀어가면서 다시 모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다시 음악을 좀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음악을 해서 드리는 얘기겠지만 네. 사실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연기에 네. 크게 관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라든지 다 느낀 대로 표현하는 것일 네. 테니까 그래서 근본은 그러니까 인국 씨에게 음악은 본인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화 너무 즐거웠고요. 네. 혹시 이제 12월인데 뭐 많은 팬들이 기다릴 텐데 네. 뭐 이렇게 팬들하고 만날 기회 같은 거는 좀 네. 12월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1월에 콘서트 네, 합니다. 1월 7일 날 서울 콘서트 하고 12월 도쿄, 13일 오사카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하시고 바로 일본이네요. 네.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 올라오셔야겠다. 네. 그 일본 도쿄 오사카라는 얘기는 지금도 1화로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글을 주시는데 네. 뭐 특별히 일본 프로모션을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앨범도 내고 네, 활동을 했었어 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일본의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찾아뵙지 못했는데도 그럼 오랜만이겠구나. 네. 올해 팬미팅으로 또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근데 팬미팅이랑 콘서트는 또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네. 1월에 네. 그렇구나. 네. 아유. 진짜 여러모로 네. 진짜 진심으로 활동하면서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감사합니다. 우리 서인국 씨. 네. 계속 응원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예고 잠깐 해드립니다. 우리 머라이어 캐리를 이겨내려고 캐롤송을 마음 먹고 발매하셨다는 가수 이현우 씨와,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이현우 씨와 우리 너음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님이 우리 늘 12월의 손님으로, 네, 말인즉슨 그랜드 피아노도 직접 스튜디오에, 네, 너음 사상 2번째로, 네,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라이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말머리 너음 시작하셔서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7117 번호로 미리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인국 씨, 네. 오늘 끝곡 어떤 거 들을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그래도 펄른이라는 곡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어린 날이라는 수록곡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날이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그렇죠. 근데 합니다. 그 왜 보면 인스트가 네. 왜 펄른만 있고 어린 날은 인스트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크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넣어줄 거면은 그러니까요. 같이 넣어주지. 나중에 이제 왜 안 넣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랬구나. 네. 네, 별로 큰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아무튼 싱글 안에는 네, 펄른과 펄른 인스트 그리고 네. 바로 커플 타이틀로 이 어린 날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곡은 그러면 스튜디오 버전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인국 씨 오늘 너무 반갑고요. 네. 앞으로 있는 스케줄 다 네. 건강하게, 요새 독감 유행이라는데 네네. 네,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저는 내일 10시에 이현우, 김광민님 두 분과 함께 만날게요. 난 가끔 너를 생각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만 같던 그냥 있어도 웃음이 나던 그때 우리 손에 꼭 쥐고서 간직했던 바래진 그 어린 날 동화 속 날들 같았어. 넌 눈부셨고 노래 같던 목소리 너의 눈으로 보던 그 세상이 문득 생각나. 그러다 그냥 걷곤 해 우리 거닐던 익숙한 동네 가게들 저기 앉아서 지질대던 너 생각나네. 결국 그 끝을 다 알아버린 가엾은 우리 어린 날 동화 속 날들 같았어. 넌 눈부셨고 노래 같던 목소리 너의 눈으로 보던 그 세상이 너무 그리워. 넌 모르겠지만 난 아직 네가 필요해. 난 너를 만나 처음 사랑을 알고 참 많이 달라졌어.